애플이 개발한 TFT 공정 기술인 LTPO, 2018년에 출시한 애플워치 4에 처음으로 LTPO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었고 2019년 디스플레이 어워드에서 올해의 디스플레이상을 애플워치 4의 LTPO 디스플레이가 수상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아닌 완제품 제조사가 디스플레이상을 수상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LTPO TFT의 가장 큰 장점은 구동 전력이 감소된다는 건데 특히나 정지화면에서 구동 전력이 크게 감소됩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시리즈 중 프로 라인업에 LTPO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이폰 13에 추가될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플 기기 전문 유튜버 에브리띵 애플 프로와 안드로이드 폴리스의 기자 막스 와인바흐는 하반기에 출시를 앞둔 아이폰 13에 120Hz 디스플레이와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20Hz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LTPO 적용으로 인해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 탑재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와 같이 가변 주사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정지화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LTPO이기 때문에 비교적 배터리 용량이 작은 아이폰에 도입하기 어려웠던 AOD의 도입 가능성이 원활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마트폰 기준으론 노키아의 N9 이후 10년 만에 도입이 된 것이고 애플 제품 기준으론 AOD가 처음 도입된 애플워치 5 이후 2년 만입니다. 애플워치의 AOD를 생각하면 크게 특별한 건 없고 시간이랑 알림 상태 정도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작년부터 밀고 있는 맥세이프, 조만간 이 맥세이프를 활용해서 충전 포트를 없앨 아이폰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맥세이프의 자석 세기를 더 세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카드 지갑과 같은 액세서리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이폰 12 시리즈의 자석 세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최내 의료기기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 외에도 4월 3일 에어태그가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3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3.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위터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 3에는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하단에 배치하여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언더 패널 카메라를 적용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가능성은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습니다. UPC가 디스플레이의 방해 요소를 없앤다는 것은 무엇보다 분명한 장점이지만 카메라 성능을 포기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최상의 유저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고가의 폴더블 스마트폰이라 카메라 성능을 포기하면서까지 UPC를 적용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전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1월 중국 SNS 웨이보에 블레이드 베젤이란 이름의 UPC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OLED 노트북 소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UPC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닌텐도 관련 소식으로 상당히 공신력이 높았던 리키 펜디는 다가오는 4주 동안 닌텐도가 발표할 예정인 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하드웨어는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새로운 닌텐도는 발표될 예정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면서 E3 2021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이미 발표된 일부 사이드 게임이 재도입될 예정이며 자사 타이틀이 개수를 줄여 2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타이틀이 나온다 이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젤다 35주년과 포켓몬 25주년을 맞은 닌텐도이기 때문에 이미 티저가 나온 야생의 숨결 후속작과 포켓몬 리메이크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3, 갤럭시 Z 폴드 3, 닌텐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